그 최근에 있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 네. 워낙 기사가 크게 났으니까 그걸 다 아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예. 누가 가장 화가 많이 났을까요? 국민들이. 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가장 아마 예. 많이 화가 났을 겁니다.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찾아서 실업의 상태 또는 취업 준비 상태 또는 쉬고 있는 상태를 합하면 역대 최고 숫자 12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수많은 이렇게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취업을 해보려고 하지만 뭐 끊임없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이에게는 이 세상이 그렇게 가혹하지 않습니다. 탄탄대로이기도 하고 모두가 자상하고 친절해서 그냥 앞길이 잘 열립니다. 이거는 해당되는 그 당사자가 현직 검찰총장의 자녀이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냐. 그리고 그 관련한 조력자로서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저희 의원실로 전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개 채용을 할 때는 자격 요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 채용이 합격되는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신민경이라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입니다. 이다시 국립외교원은 연구원, 기간제 연구원, 다급에 해당되는 연구원을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격 요건이 이렇습니다.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위를 소지한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관련 분야는 저렇습니다.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커뮤니케이션학. 이유가 해당되는 업무가 뭐냐 하면 주로 하는 것이 교육 운영 지원 또는 서포터즈 지원, 기타 행정 업무 지원이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 분야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데였습니다. 심경은 전공이 아마 국제 협력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현재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면 다시 전으로 올라가 주세요. 전으로. 저 조회수 4,883이 외교부 사이트에서 조회한 숫자입니다. 국립외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1,162회의 조회 건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6,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혹시 내가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고 저걸 열었다가 나는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또는 전공 분야가 그게 아니어서 포기한 사람이 많았겠죠. 그런데 신민경은 해당되지도 않는데 자격 요건 미달이면 되게 서류 심사에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통과가 됩니다. 만약에 신민경을 통과시켜주고 싶었으면 전공을 저렇게 하지 전공 불문을 하든지 또는 그게 아니면 아예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까지를 포함하면 저게 얘기가 되죠. 그런데 제가 국립외교원에서 지금까지 몇 년도에 걸쳐서 공고를 낸 걸 봤는데 한 번도 이 내용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졸업자,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사의 경우에는 해당 전공 분야에서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채용이 됐어요. 전공이 맞지 않음에도. 정말 재밌는 게 공고에는 2024년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4년 3월 29일부터 근무를 합니다. 3월 29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2024년이요? 네. 지난해 3월 29일 원래는 4월 1일부터 근무, 그러니까 그 다음 달 월요일 4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근무합니다. 여기 월급 받아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 달에 며칠을 근무하면 급여가 어떻게 나오는지, 복지비는 한 달로 계산돼서 다 나온다는 걸 아마 아시죠. 뭐 어쨌든 이런 특혜를 받고 열심히 일을 했겠죠. 본인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인터넷에 올린 걸 보면 인스타그램에 개 한 마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개같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뭐 괜찮았었다. 아마 본인 전공이 아닌 부분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에 11월 30일자로 어쨌든 그만두고 퇴직을 했습니다. 기간제가 다 돼서요. 그런데 올해 외교부에서 채용 공고를 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기간제가 아닙니다. 무기직이죠. 연구원 나급 채용 공고가 납니다. 두 직종인데요. 정책조사 파트 1명, 군사, 방산 부분 한 명씩인데 정책조사 파트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나왔습니다. 조회수 보십시오. 7,177입니다. 7,177.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정책조사 관련해서 채용 면접까지 봤던 최종 1인을 불합격 처리를 합니다. 당연히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영어로 쓰기 말하기 능통자가 최종 면접까지를 받겠죠. 그런데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재공고가 납니다. 외교부에서 2월 5일자로. 재공고가 나는데 조회수 보십시오. 거의 6,000건에 달합니다. 정책조사 파트 1명을 다시 하는데 분야가 바뀌었습니다. 경제 분야가 아니라 국제정치 분야로 바뀝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민경은 국제협력 쪽
법을 전공한 것 같다고.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근데 신민경은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2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외교원에서 3월 29일부터 근무해서 11월 30일까지니까 8개월 하고 한 3일 정도가 되죠. 8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경력 8개월로 경력 미달인 사람은 원래는 서류 전환 대상도 될 수가 없죠. 아까 거기 봤었던 6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가 국제정치 분야가 아니어서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이긴 하지만 해당 분야의 실무 경력이 2년이 아니어서 여기에 아마 어플라이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요, 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다만 문서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이 어제 오늘 사이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인사청문회 때 일부 저는 안 다뤄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뤄진 줄 알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게 어제만 하더라도 이 주제 다루면서 그때 한번 지나가고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은 문제인데 왜 이번에 또 불거졌지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내용이 다 디테일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서 채용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일이고 어쨌든 두 가지 자격 요건이 안 되는 거였고 네. 두 번째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죠. 그렇기도 했고 또 심지어 기간이 안 돼요. 실무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취업이 불가능했는데 그 길도 열어줬다라는 거. 그렇지. 외교부 자체 해석을 오늘 해명을 보니까 35개월이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외교부에 또 그 공직으로 들어갈 때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네. 즉 이미 불합격 처리가 된 대상을 보니까 그분은 뭐 불합격 처리의 이유가 영어 능통자를 뽑는다고 해놓고 나서 불합격 처리의 이유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아서 불합격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를 특혜 채용을 해준 걸로 보여요. 아유. 그러면 이게요 조국 전 장관 당시의 어떤 그런 수사 논리로 비춰봤을 때 이 불공정함은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문지화 당할 일이죠. 당연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약점이 많이 잡혀서 윤석열을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 이 약점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할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공수처가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를 못할 테니까.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해요? 네, 절대 예. 못하죠. 예.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정상적인 검찰총장이라면 특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예. 나는 관여 안 할 테니까 니네들이 해봐라. 보고도 나한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알아서 수사해라. 예. 우린 협력하겠다. 네. 뭐 나하고 딸이 협력하겠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이 이제 빈축을 살 거 아니에요? 네.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게 뭐 어렵다면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면 될 텐데 네. 약점 많아요. 심우정이 네. 뭐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때 인천세관 마약 사건, 마약 수사 무마 사건도 있었고요. 네. 거기서 이제 김건희 등의 이익을 대변해서였는지 곧바로 검찰총장이 됐고요. 네. 네. 이번 윤석열 석방 과정에서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윤석열의 이익을 대변했고요. 이런 것들 종합 판단해 보면은 심우정의 이런 감추고 싶은 비리가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치를 불렀고 또한 딸 채용과 관련해서 부정한 그런 행태 아니겠습니까? 네. 부당 채용이고 아빠 찬스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결국 심우정이가 윤석열에게 충성했던 이유가 아닌가 바로 여기서 규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기사가 드러나기 이전까지는 뭐 물론 즉시항고 포기로 인해서 내란의 공범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까지 판단도 됐지만 심우정이 검찰총장직을 반드시 사수하고 버텨야 하는 이유가 이게 있을 수도 있겠다.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 권력이 얼마나 간다고. 아니 그렇다 뭐 이제 심우정 입장에선 당연히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자신의 어떤 개인 비리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더 오히려 버틸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뭐 어쨌든 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을 입건한 내용도 있고 실제 대검을 압수수색했던 전례도 있고 서부지검이었죠. 서부지검을 압수수색했던 전례도 있고 하니 이거를 잘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를 해본다면 심우정 검찰총장의 뭐랄까요? 지금 직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과연 공수처가 그 정도의 역량이 된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미 이번에 그 윤석열 구속 취소 소송 단계에서 네. 그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네. 포기를 하고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 오늘 이제 공수처가 검사를 배당했습니다. 당장 공개 소환 조사를 요구해야 하고요. 예.
안 그런다 그러면 체포영장 치는 이런 적극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건 사실 공수처의 앞으로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종이 호랑이처럼 비쳤기 때문에 날마다 국회 나가서 조리돌림 또 조롱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오동훈 요즘엔 좀 달라지긴 했지만. 네. 네. 그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심우정의를 직접 오라 네. 지시하고 만약 응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간격을 좀 좁혀서 네. 한 2, 3일에 한 번씩 계속 통보를 한 다음에 네. 한 서너 번 했는데도 안 나온다. 그럴 때는 바로 체포영장 칠 수가 있죠. 먼저 쳐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도 오동훈 공수처장이 고발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오동훈이 너도 와라 이래버리면 어떡해요?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겁니까? 뭐 할 수 없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심우정만큼의 혐의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고발 당한 건은 이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과거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발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 사이에 뭐 싸움이 붙었다. 네. 누구 편이 더 많겠습니까? 시민들이 누구를 더 편들고 응원하겠어요. 네. 지금 시간은 공수처의 시간입니다. 오동훈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절대 심우정에게 네. 국민 다수가 지지를 보내지 않을 상황에서는 정말 가열차게 예. 정말 조금도 예. 구람이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질풍노도와 같이 심우정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이게 그 공수처의 앞으로의 생존의 어떤 그런 과제에 있어서도 그래 공수처가 검찰은 하나 제대로 다스렸지 이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단 말이죠. 네. 이것도 뭐 배당만 해놓고 네. 세워라 안 내워라 하거나. 하다가는 네. 뭐 그냥 공수처는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시간을 주면 자꾸 반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국민들이 믿을 만한 국가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없죠. 공수처 절호의 찬스입니다. 예, 지금 나서서 예. 확실하게 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미 존재감을 한 번 또 공수처가 보여줬기 때문에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을 하는 태도를 보면 많이 달라졌거든요. 거의 네. 1차, 2차 각성을 지금 시도를 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심우정 검찰총장하고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의혹과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돼서 입장을 오늘 내긴 했습니다. 근데 외교부는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대로 그 자격 요건에 부합했다라는 의미로 35개월인가 36개월이라고 거론을 하면서 2년 이상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공부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상 실무 경력이 아니거든요. 네. 외교부 해명이 더 잘못됐다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심우정 총장도 거기에 일단 얼쑤하고 이제 외교부 해명에 또 한 숟가락 얹었죠. 그래서 네. 본인의 해명을 들어보니까요.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지금 의혹이 더 추가적으로 제기가 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채용 공고상 근무 개시일은 2024년 4월 1일이고 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등이었는데 작년은 당시에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관련 증명서를 제출했었고 그리고 근무 개시일 이전에 학위를 취득을 해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제가 듣기에는 약간 뭐 동문서답이라고 보긴 어려운데 약간 시각과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과 뭐 여러 이제 보조원 인턴 등등 해가지고 2년 이상의 경력 요건을 채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실무 경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거를 지금 심우정 총장이 죄송한데 취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해명을 다시 한번 저기 보좌진들과 논의를 좀 해보시길 바라고. 아버지가 검찰총장이고 네네. 관료 중에 관료인데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네. 아버지가 재임 안 할 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예, 뭐또 아버지의 인생 뭐 사실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거든요. 예. 2년 사이에 좀 더 자신을 더 가꾸고 예. 아버지 퇴임한 다음에 어디다 뭐 지원을 한다든지 그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재임 중에 이렇게 누구도 신경 안 쓸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지위에 올랐을 때 이렇게 네.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속보 있는 행동입니다. 예. 첫 번째 게 법무부 차관 시절, 두 번째 게 검찰총장 시절인데요. 예, 이거는 말씀 주신 대로 공수처가
면밀하게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이 내용까지 우리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님과 함께했고요.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과 그래도 좀 기운 내면서 방송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말, 비관주의자는 아주 가까운 현실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뭐 주변에 이제 비관주의자들이 넌 안 될 거야. 이거는 뭐 나쁜 결과로 흘러갈 거야. 비관적인 말씀을 하더라도 결국 세상의 큰 흐름을 바꾸는 건 낙관주의자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꿔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 낙관주의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파면 선고가 내려지는 그날까지 정치 라이브가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목사님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